안녕하세요, 김선경입니다. 요즘 추위도 추위지만은요, 정말 온통 거리를 뿌옇게 만드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면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분들 많으시죠?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추위에 초미세먼지까지 정말 바깥 활동하기 힘든 겨울입니다. 이 다양한 소식들로 지루함을 다소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다고요? 네, 치주 질환은 흔히들 풍치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치주 질환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암 사망률이 무려 2.4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치주 질환이 암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될지 저희 약간 좀 놀랐거든요. 네. 잠시 후에 조금 들어볼게요. 식도락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즐거움은 결코 포기할 수 없죠. 하지만 양치질 하다가 밥을 먹다가도 이가 시리고 아프다? 고령층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주 질환. 치아에 통증이 생겼을 때 내가 충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그것, 풍치라는 치주 질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방심하는 사이 내 치아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국민질환으로 떠오른 치주 질환 치료의 중요성과 예방법.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봅니다.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양치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그런데 만약 찬물로 양치를 할 때 이가 시리다면 치주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봐야 할 터. 일상생활 중에서도 마찬가지. 이가 썩어서 충치에 의해서 이가 시릴 수도 있고요. 또한 치주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주 질환의 초기 증상은 잇몸이 내려가고 뼈도 좀 내려가면 그 치아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주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 치주 질환의 증상으로서 양치할 때 피가 나신다거나 또는 이가 시리시다거나 또는 피곤할 때 잇몸이 붓거나 또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치은염 및 치주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 새 약 17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구취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치주염은 깊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 치주 질환의 원인은 일단 세균입니다. 우리가 식사 후에 잇몸 주위에 끼는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이것을 치태라고 합니다. 이 치태들은 세균 덩어리인데요. 이 치태가 잇몸 속에 축적이 되면 일단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잇몸 속에 생기는 치은염이라고 그러고요. 이 치태가 지속적으로 밑으로 전달이 되면 속에 있는 뼈가 녹게 됩니다. 치조골이 녹게 되는데요. 이 치조골이 녹는 것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주염까지 진행이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은 치아를 발치하게 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썩어가는 충치와 잇몸이 썩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치주 질환은 이론적으로 달라 보다 꼼꼼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수인데요. 선생님, 충치랑 풍치가 치아에 생기는 염증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차이점이 참 힘들거든요. 충치, 풍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치아는 그 치아와 그 다음에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 치주 조직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 경조직인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즉 우리가 썩는 거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충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위, 잇몸과 잇몸뼈, 치조골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이 없으면 잇몸이라는 것도 잇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얘기. 하지만 치과 치료, 막상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진료비도 너무 비싸고 한번 치료하면 그 과정도 오래 걸리고 해서 좀 가기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치과 치료. 한번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치주 질환을 비롯해 치과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들.
하지만 최근에는요, 고통과 치료 기간은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는 우수한 새로운 치주 질환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바로 메스가 아닌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대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메스를 이용을 해서 잇몸을 절제하고 안에는 염증을 제거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하고 나서의 환자분의 통증과 붓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레이저는요, 잇몸을 절개하지 않습니다. 절개하지 않고 레이저를 잇몸 속에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염증과 세균을 제거를 합니다. 따라서 시술 시간이 짧고 수루 환자의 통증과 붓기가 거의 최소화되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임플란트 5개를 심을 뻔했다는 이 환자. 잇몸 치료 후 임플란트 하나만 심게 돼서 증상과 통증도 많이 완화됐고 특히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절약되어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 다른 병원에 갔을 때 그 임플란트를 5개를 해야 된다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용도 걱정이 되고 아주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인의 소개로다 이 병원을 찾아와서 임세웅 원장님하고 상담한 결과 우선 그 잇몸 치료를 한 이후에 상태를 봐가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자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임플란트는 하나만 지금 시술을 했습니다. 잇몸 치료를 하면서 흔들리는 이빨도 많이 완화가 됐고 통증도 완화가 되면서 상당한 이 병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풍치 환자들의 경우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아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 시술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 치주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40대 이상에서 대부분 임플란트를 식립하셔야 되는 환자분의 원인은 치주염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전에 반드시 치주염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요. 치주염 치료를 해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발치할 치아와 즉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플란트 식립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네, 치주 질환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바로 치료하셔야 한다는 것 잘 아셨죠? 그렇다면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 과연 뭘까요? 모든 국민이 잘 알지만 제대로 하기는 힘든 그것, 바로 양치질입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양치질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말하죠. 하지만 치주 질환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법이 필수. 지난 7월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 보다 저렴하게 받게 되는 스케일링으로 치주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에서 양치질을 적절하게 올바르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양치질 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위아래를 동시에 닦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닦으시고 또는 좌우로 이렇게 열심히 이런 식으로 닦으시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양치 방법은 일단은 위아래 상하를 구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양치질은 치아를 닦는 것보다 사실은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잇몸을 닦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칫솔모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일단은 칫솔모를 누이시고요. 이 상태에서 절대 세게 닦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진동만 주십니다. 이래야지만 그런 부위가 효과적으로 닦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아면에 대고 한 10회 정도 진동을 주시고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쓸어 올리십니다.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전진하러 가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전문의에게 잇몸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부담 없이 한 입, 사과도 통째로 덥석. 이 행복 놓치고 싶지 않다면 치주 질환 미리미리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와, 그 치주 질환을 정말 가볍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양치질도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세균이나 독소가 질병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이 입속에 있는 세균과 질병이요. 뼛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암까지 예.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 치과 치료는 많은 분들이 좀 기피하잖아요. 무섭다고도 하고 뭐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정말 악화가 돼서 이게 치주 질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까지 그렇게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네. 치료를 꼭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조산이나 기형아 출산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성분들도 특히
치과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요즘 개당 수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프리미엄 패딩 점퍼가 화제라고 합니다. 비싸도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패딩 점퍼가 역설적으로 우리 몸을 추위에 취약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저항력이 강해지는데요.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고 또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싸는 데 익숙해지면 저항력이 그만큼 길러지지 못한다고 하네요. 과잉 보호가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올 겨울에는요, 과한 난방이나 최고급의 비싼 패딩 점퍼보다는 진짜로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 건강한 운동으로 추위를 극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성경의 비즈인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